한국 기업 중국과 통하다 한중통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하이 수출인큐베이터 박건, 대광경영자문차이나 고현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동영상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필요하지만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든 중국의 관련 이슈, 제도, 법률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 기업의 인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잠깐 설명하셨던 지점과 그다음에 우리 자회사, 연락사무소 중에 그 지점이 바로 분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분공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결국엔 한국법인 그 본사의 그 중국 법인은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네. 투자 행위를 하는 그렇죠. 자회사고, 그 자회사가 다른 지역이나 뭐 이런 데 설립하는 그 별도의 투자 행위 없이 하는 그 지점 등기를 분공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네, 좀 더. 그러니까 자회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회사, 자회사, 네, 그죠? 모자가 되는 거고요. 네, 분공사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총공사, 분공사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는 대표처라고 하고요. 그 자회사는 자본금 출자가 필요한 거고, 네, 분공사는 출자 행위 없이 네, 다른 지역에 회사 하나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독립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총공사라는 개념을 쓴 거는 뭐냐면 총공사에 귀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분공사는 언제 하냐? 보통은 이제 은행들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모든 중국 전역에다가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건 별로 현실적이지가 않죠. 네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주 삼성을 만들었는데, 삼성이 소주에도 있고 뭐 천진에도 있고 지금 광주에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뭐 많이 철수하긴 했지만, 근데 우리 그 반도체 설비나 파트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삼성을 따라서 이제 각 지역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데가 소주니까 소주에다가 먼저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가 그러니까 삼성 옆에 회사 하나하나를 차리긴 좀 어려우니 지점 형식으로 분공사를 만들면 소주에 있는 그 자회사는 총공사가 되고, 각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분공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본공사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영업행위 가능합니다.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영업이나 이런 거에 귀속은 총공사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분공사하고 대표처하고 좀 다른 점은 세금계산서도 발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인감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분공사의 핵심은 어떤 데 많이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회사가 상해에 있는데 예를 들어 사천성에 분공사 하나 만들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을 직접 채용을 하고 그 직원들한테 의료보험, 사대보험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분공사 명의로. 그렇죠. 네. 분공사 명의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영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이런 효과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회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그건 연결재무제표로 가는 거죠? 일종의 연결로 보시면 돼요. 총공사. 네, 그렇죠. 총공사. 그리고 나서 다시 분공사하고 또 그 전체의 재무제표를 총공사 연결시킨 다음에 다시 분공사 부분을 또 따로 떼낼 수도 있고. 따로 떼서 이제 세무 관계는 또 분공사가 또 처리하고, 분공사는 그 지역에서 따로 처리를 하고 네. 할 수 있고. 근데 자회사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제 얘기 나눴던 부분에 이어서 그 기술 등의 현물 출자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우리 대광이 지난 10여 년간 기업들의 어떤 기술 이전, 기술 교류 관련 지원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 기술 투자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 사례들도 많이 봐오셨을 것 같은데, 이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좀. 기술 사업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많이 듣지 못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가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는 이제 뭐 쌍순환 정책인가요? 네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야,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첨단 기술들을 이제 해외에 있는 기술들도 유치해야 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죠. 한국이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의료 환경 이쪽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선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업자들한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앞선 기술을 갖고 중국과 교류할 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기술을 갖고 있는 현물 출자를 하는 방법, 네. 그건 전 시간에 다뤘죠. 네. 두 번째는 내 기술을 라이선스, 그러니까 사용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유형, 그 다음에 내 기술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해서 양도해버리는 방법,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이 기술 사업화를 이제 수행하면서 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만을 갖고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너한테 줄 테니까 특허 사용료를 얼마를 줘. 혹은 양도할 테니까 양도로 얼마를 줘. 양도의 대가로 얼마를 줘. 이런 식의 거래가 많은데 한국이나 중국은 이 무형의 자산만을 거래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우리가 한국에 아주 괜찮은 기술들을 갖고 이 기술을 내가 팔게 라고 중국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면 중국 기업들은 기술 괜찮네. 근데 그 기술만 주면 난 필요 없어. 이런 태도가 훨씬 많아요. 이런 반응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는 한국에서 개발이 됐고 이 기술을 갖고 와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제공하는 도면 하나 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특히 중국 쪽에서는 기술만 주는 건 소용없고 아예 니들이 나를 대신해서 기술 개발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술 출자를 해줘. 특히 기술 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자산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인적인 자원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이 기술을 내가 스스로 쓸 수도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잘 모르는 걸 갖고 왔는데 돈을 많이 주고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돈은 내가 있으니 내가 출자할게. 대신에 너는 기술을 출자해. 그리고 우리가 같은 회사를 만들면, 합자법인을 만들면 거기서 돈을 벌고 같이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런 식의 그 해외 기술을 유치하는 거를 더 장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제가 이제 사례로 들 이 두 가지 사례는 다 기술 출자를 기반으로 한 사례입니다. 뭐 그냥 이니셜로 처리할게요. 네. 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를 하는 업체인데요. 네. 중국 기업이 워낙 이 기술을 갖고 싶어서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협상의 결과는 기술 출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중국 기업의 요청이었고, 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중국 기업이 중국의 아주 큰 디스플레이 대기업의 벤더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를 통하면 우리가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죠. 네. 그래서 나 기술 출자할게. 네.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장비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 출자를 아무리 해봐야 지분적으로는 그게 큰 지분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술 출자를 포기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신에 네. 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이라 그러면 네가 90억을 내고 내가 10억을 현금으로 낼게. 대신에 내 기술은 내가 갖고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가 라이센스를 아웃을 해가. 혹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해 줄게. 그래서 개발 서비스료로 나한테 얼마를 줘. 이렇게 해서 계약이 마무리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배터리 쪽인데요. 요즘 뭐 아주 핫한 업종이죠. 네. 이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출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 당시 한국 기업 대표자, 중국 기업 대표자 사이가 되게 좋아서 야, 우린 형제야. 콩알도 반쪽은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5대5로 해. 대신에 기술은 내가 그냥 공짜로 너한테 사용하게끔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두 가지 답니다. 중국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시장이 되고 있고 배터리 시장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일 거고 그래서 당연히 합자법인이 커지면 기술 출자를 통해서 혹은 JV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은 자기의 실리를 좀 추구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술 출자를 하더라도 지분율은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고 재투자가 되면 점점 지분율은 희석이 되면서 내가 그러니까 출자를 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내 기술을 주고 자본금을 시켰으니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배당이잖아요. 네. 출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내 지분이 점점 희석이 돼요. 그러면 배당 비율도 줄겠지만 배당을 의결할 때 나는 배당을 받고 싶은데 대주주가 배당 안 해줄게 라고 해버리면 사실상은 허울 좋은 어떤 수익이거든요. 미실현 수익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과감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투자하고 대신 내 기술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 대가를 가지고 가. 혹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개발해 줄게. 그 개발비는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좀 실익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분은 9대 1이지만 기술 사용료를 통해서 매출의 6%를 받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 A라는 기업은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합자를 시작했지만 제가 볼 땐 좀 우려스러운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지 않고 거기다 지분도 5대 5예요. 만약 두 분이 배당 사항에 대해서 혹은 경영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단에 뭐 이사회의 과반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국 쪽에서 기술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아서 배당을 많이 줘라는 게 전제인데 그 전제가 배당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이 회사는 돈만 투자하고 기술만 투자하고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아주 우려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 기술은 개인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한국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R&D 했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아마 지원도 좀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사회적 자원을 갖고 만들어낸 기술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이익은 한국 본사에도 기속이 되게 만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한국 본사의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원가를 중국에 있는 합자법인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저렴하게 지급을 하면 결국은 한국 본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과 중국 이 사업 자체를 좀 밸런스 있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